저 때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쳤는데 딱 저 훈련 때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못 움직였잖아요. 군 생활 더 못하겠구나. 아버지는 어떤 그러셨는지. 육군 대령이었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동경하여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지만 사고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들. 오늘은 서로의 군대 시절 사진을 함께 보며 오랜 시간 미뤄왔던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 아버지가 군인으로서 사실 멋있었어서 쭉 그냥 장교를 희망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육사를 들어가서 GOP 설책선이라고 하죠. GOP나 DMZ 작전하는 병력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 군인 중에 1%밖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로서는 좀 어떤 아버지세요? 상당히 엄하셨고 지금도 되게 엄하신데, 엄하다는 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지고 본인이 헤쳐나가는 거다. 냉정하다고 해야죠. 쑥스러워. 인터뷰는 잘 하셨어요? 아버지 군대 시절부터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사관학교 다닐 때 광주 화순 동북 유격장에서 유격훈련 받을 때 찍은 사진. 사관학교 들어갈 때 많이 반대하셨어. 네 할아버지 상상이 잘 안 나. 왜 그러냐면 내가 장남의 장손이잖아. 결국은 이제 말씀 안 듣고 선택을 했잖아. 들어갈 때 하신 말씀이 그거야. 집안의 자식 아니다 너는. 국가의 자식이다. 그리고 엄청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 괴롭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근데 힘들면 굽히지 않고 괴로워라, 괴로워라, 좀 더 괴로워라. 할아버지 강직한 느낌이 나네요. 군 장교를 한다는 거는 병력을 통솔하고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에요. 2달 만에 쥐레 개척 임무하다 우리 소대원이 희생됐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소대원 목숨 값으로 제가 대신 한다 생각하고 저는 항상 전방을 선회했죠. 그럼 겨울에 엄청 춥고 야간에 철책선에 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김종서 장군의 호기가 이제 이런 걸 마음속으로 내면서 옛날에 선조들은 이보다 더 추운 두만강에서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구나. 이제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너니 저게? 네, 저예요. 아빠 보러 갈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어쨌든 차 타고 가는데 대대장 차니까 지나가면 옆에서 경리들이 막 쫙 가는데 신나가지고 그래서 앞에 가서도 대대장 아들이야 문 열어 그랬다. 근데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 거의 되게 끌려가던 거 같아. 끌려가가지고 엄청 혼나고 이제 죄송합니다 물면서 막 하고. 기억나는 게가 아빠 생독칼 멋있어가지고 벽 찔렀다가 벽 뚫려가지고 엄마도 혼나고. 그게 본인의 장난감이었던 것 같고 전쟁론이라는 책이 상당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런 책을 저한테 질문하고 할 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저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 건데 그때 당시는 퇴근을 못 했잖아 아빠가. 집에 없었지. 항상 DMZ의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우리 작전 병력을 내놓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비상 상황에 걸리면 그냥 오를 대기하고. 그냥 아빠는 없다라는 게 당연한 인식이었어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군대 학자까지 하고 싶었어? 왜냐면 새벽에 내가 깼는데 그냥 아빠가 딱 현관문에서 전투화끈을 그냥 쫙 쪼매고 나가는데 뭔가 아무도 없는 고요한 새벽에 나라를 지키러 간다는 게 멋졌던 것 같아요. 수능을 본 그날 모두가 놀랐죠. 엄마가 울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집에서 담배를 피신 거예요. 이제 저랑 좀 무릎 꿇고 있고 지금도 기억나요. 담배 한 가치가 한 입에 쫙 들어가면서 너 이제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군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빠가 왜? 했더니까 제가 멋있잖아요! 했대. 아빠가 담배를 또 피우시고 엄청 그랬던 장면이 있는데 이제 학군나 제대로 알게 되면서 장교로 가야겠다 해서 준비를 했던. 저는 그때 되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공부도 안 하고 말썽꾸러기였다가 처음으로 제가 그 정복 입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저 미소가 전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아버지가 날 너무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느껴져가지고 그때도 뭔가 멋졌던 게 아버지가 대령이었잖아요. 꽉 차 있잖아. 근데 기분도 기억나냐. 딱에 서 있고 임관식 수천 명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단성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올 때 홍해처럼 갈라지는 거야. 사람들이 대령 하나 떠벅떠벅 걸어오는데 와
와 멋있다라고 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딱 보면서 고생했다 딱 그 한마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아들은 자랑스러운 육군 소위 계급장, 저는 육군 대령 계급장 이렇게 같이 섰을 때 그때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긴 해요. 저 때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쳤는데 딱 저 훈련 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공장을 메고 훈련하다가 제가 또랑에 넘어졌고 이제 의무대 가서 판정받기 디스크 파열이다. 그래서 신경 손상 마비가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의가사 해당이 된다 전역을 해라고 했을 땐 다리 힘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장교의 꿈을 키우고 싶어서 계속 열심히 훈련을 했고 나 근데 사실 오기랑 객기로 더 했던 거였고 훈련 끝나고 갑자기 또 다리가 덜컥하면서 제가 갑자기 혼자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다리가 또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고 동기들은 저 생활관에서 막 웃으면서 막 서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두운 데서 쓰러져 있는데 아빠한테도 처음 알았던 건데 그냥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준 흐르는 거야. 갑자기 그냥 그때 알았던 것 같아. 아 군생활 더 못하겠구나. 워낙 제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지뢰 밟고도 이제 다치신 분도 복무 생활하시고 정말 총상 맞고도 분생하시는데 그때 당시인데 몰랐죠. 근데 디스크 신경 뭐 다리 하나 못 쓰는 거 가지고 까짓 거뭐 죽기 하겠어라는 마인드로 그리고 그냥 더 멋진 장교도 되고 싶었고 근데 그때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한테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그 당시에는 뭔가 못난 자식이 될까라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은데 또 몇몇 분들이 괜히 이제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냐 이런 말도 막 뭔가 계속 제 가슴에 한이 됐던 것 같고 죄책감이 살았던 건 아 내가 관리를 못했고 내가 좀 더 분발하지 못했고 문제가 많았다. 아버지랑 공복 사진 찍었을 때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저도 너무 기뻤고 근데 이제 제 몸 안 좋은 사유로 못하게 됐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그러셨는지. 군 장교가 됐을 때는 기대도 컸고 좋았지. 근데 이제 몸이 아팠을 때는 누구라도 반대하지. 또 어떤 부모라도. 가슴 아프죠. 왜냐면 본인의 가장 큰 꿈이고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포기하는 거하고 같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생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만류했죠. 의관 장교 시절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데 저는 앞길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하들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군생활을 장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원래 내 아빠의 모습은 어디 장교가 그렇게 계속 인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그만해라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어떤 때 가장 자랑스러운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하면은 군인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허리가 아팠을 때도 이제 명예 전역한 게 아니고 끝까지 그 의무 복무를 했어요. 그 계급의 그 이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한 거를 제가 느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길을 헤쳐나가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면인 것 같고요. 이게 뭐야? 저 복지관 때 모르실 텐데 저건 다 저게 이제 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이나 행사할 때 하는 건데 그 인기 스타라고 그랬잖아 네가. 그런 끼는 있는 줄은 알았어. 왜냐면 그 학교 다닐 때 촬영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촬영하느냐고. 원래는 제가 군 생활을 꿈꿔왔던 것처럼 조국에 이바지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어쨌든 못 펼친 거에 대한 한이 있었는데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 생활하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일 수도 있어. 맞아요. 확실히 보람차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군 생활 덕분에 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렇지.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하잖아, 그지? 자제하고. 속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살아와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 하는지 아빠의 그게 있거든. 항상 마음속에서 이제 좀 안타깝고 미안했던 점은 성장 과정에서 좀 아버지 위주로 생활하는데 집중하지 않았나. 군 생활하다 보니까 이사를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38번인가 9번인가 이렇게 기억되고 중학교를 학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어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교과서가 저희 다닐 때는 똑같아요. 근데 요즘은 학교별로 틀려요. 과목도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이제 시기에 왕따 뭐 이렇게 학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공부만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부모 입장에 생각했고 거기에 이제 저는 부대 임무로 바쁘다는 뭐 핑계지만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다 잘 헤쳐나온 아들들이 대견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아버지가 내가 입은 전투복이 곧 수임을 할라라고 저한테 했던 말. 그냥 이 전투복이 곧 우리의 장례식복이니 항상 당당히 살아라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랑 항상 좋고 장교대 장교로서 멋있게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존경스럽고. 사랑한다. 부모님도 이제 국가유공자가 되시죠. 군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을 때 보국훈장 3일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들 태경이 같은 경우는 나라를 지키는 유공자니까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고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자, 나머지 인생 화이팅. 이제 소령 진급해야지. 아직 윤지웅이어가지고. 그래. 감사합니다.